안녕하세요. 다니엘박입니다. 다니엘의 론투브 시작하며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기지 융자의 모든 것, 또 융자 에이전트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궁금증들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간간히 제가 사는 미국 이야기, 그리고 주변 분들 초대해서 재밌고 알찬 시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아직도 모기지 이자율이 낮은가요?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의 론투브 시작합니다. 요즘 융자 상담 전화를 받으면 처음 하는 질문은 지금 모기지 융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율이 엄청 낮다고 들었는데 2.5% 이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시작합니다. 물론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상 최저 이율이고 언론 매체를 통해 연일 최저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분들이 이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 또는 구매융자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최종 받게 되는 이자율은 개인의 인컴, 크레딧, 또 LTV, 포인트 등의 비용과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특히 이자율과 비용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연방 기준금리가 0%에서 0.25%, 따라서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를 주지 않죠. 제로 금리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기지 렌더들은 각 회사의 마진만 챙기고 모기지를 빌려줍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이렇게 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이자율이 낮을까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나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흔히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코비드-19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바닥이고 사실 정부 보조금으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거품이 꺼지면 아마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연착륙시켜서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일 수가 없죠. 이렇게 낮은 금리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기지 이자율과 그 비용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왜 모기지를 받을 때 옆집은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는 알아보니까 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죠. 비용에 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즉 비용, 즉 클로징 코스트는 크게 론 코스트와 어더 코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론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론 오리지네이션 차지, 기타 타이틀 관련 비용들이 대부분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 어더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프로퍼티 텍스, 홈어 인슈런스,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페이드 이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오픈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기지 페이먼을 할 때 원금과 이자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 인슈어런스를 같이 내는 거를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오픈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어더 코스트가 들어가니까. 근데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오픈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론 코스트만 들어가기 때문이죠. 모기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퍼처스 론이든 리파이낸스 론이든 모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융자 광고 중에 노 코스트라는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실제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포켓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과 이자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소위 얘기하는 광고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1.99%, 2.25% 이자율은 사실 가능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 컨포밍 론에서도 포인트를 사야 이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인트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 포인트라는 거는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선이자를 내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사서 이자율을 낮추면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1년, 2년
내지는 3년 내에 집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굳이 많이 사서 이자를 낮추더라도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컴 프로퍼티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거기서 인컴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사더라도 지금 같은 좋은 기회에 이자율을 낮추면은 훨씬 더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사더라도 이자율을 낮춰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그 클로징 코스트 비용이 보통은 3,000불에서 5,000불 사이가 되는데 랜더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 비용을 모두 합하여 바로는 그 총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랜더에서 크레딧을 많이 받아가지고 포인트를 전혀 내지 않고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일단 이자율을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게 받기 위해서 포인트를 내서 이자율을 낮춰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사실 좋은 이자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내는 경우에는 이자가 낮아지고 포인트를 내지 않고 크레딧을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원리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집을 사시는 분이나 재융자를 계획하시는 분에게는 최적의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최저금리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자율을 더 낮게 받을 수 있는지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아직도 모기지 이자율이 낮나요?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론투브 첫 시간을 시작했고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저는 융자 전문가 다니엘 박이었습니다.